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경 국회 싱크탱크 여의도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은 지금 올라오고 계시고요. 오늘의 특별 손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먼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일찍 왔으니까 뭐 특혜가 있나요? 글쎄요, 제작진에게 제가 여쭤보고요. 사실은 박주민 의원님이 먼저 들어오셔서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담을 나누고 있는 와중에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김영남 전 의원님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오셨습니다. 먼저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근데 네. 평소보다 왜 일찍 시작하고 그러세요? 저는 평소에 제가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주인장은 어디 가신 거예요? 주인장이 조사받으러 간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문자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개인 일정으로 잠시 자리 비웠다. 아, 개인 일정이죠? 하네요. 네. 뭐 어디 취재 간 건 아니죠? 취재 관계 걱정되시는 거예요? 조사 관계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 안 하던 취재를 갑자기 한다 그러면 왠지 또 어디 숨어서 또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나 이런 걱정이 되죠. 아유, 흉계까지는 아니죠. 네, 개인 일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께 알려드립니다. 아우, 지금 이제 바쁘게 들어오셨는데 의원님. 국민의힘 이거 흥행이 잘 된다고 봐야 돼요. 뭐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끄는 경우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오늘 하여튼 컷오프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세요. 사실은 오늘 컷오프가 발표가 되고 사실상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진표가 완성이 되고 오늘부터 시작인데 심리적으로는 거의 전당대회가 끝난 것처럼 피곤해요. 뉴스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뉴스를 읽으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뭐 워낙 보도량도 많았고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았던 전당대회가 제 기억에도 없어요.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님이 직접 뛰시니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뛰신 건 아니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것도 전원의 전원이잖아요. 네네. 많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도량도 많은 거고.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을 잘 주셨는데 대통령의 뭐 말씀이든 뛰었든 아니면 전원이든지 간에 윤심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게 그냥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오늘 컷오프 결과를 보니까요. 비윤 후보들은 다 생존을 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인연을 강조했던 후보들은 탈락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 8명을 놓고 이제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숨어 있는 친윤 후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8명 중에. 그래요? 네. 또 누구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통상 뭐 보통 친윤계 최고위원 후보로 누구가 거론되는 건가요? 그때 이번에 떨어지신 분 중에 뭐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예상 밖으로 부진했죠. 근데 조금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는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당원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포는 지역이 아니고 전국이란 말이죠. 네.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전국적 인지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여의도에서는 현역 의원 아니면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국 단위로 어떤 이런 투표나 선거를 치를 때는 현역, 비현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나와야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아예 인지도가 안 나온 현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건 뭐 어느 정도 이 정치판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상이 됐던 결과죠. 국민의힘 얘기긴 합니다만 이 분석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박주민 의원님도 동의를 하세요? 그렇게 작용이 되죠. 작용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현역 의원들은 인지도가 없다 하더라도 뭔가 당의 지도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더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그런 프리미엄을 좀 누리셨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못 누리셨네요. 네. 여전히 조금 여지는 있다라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왕에 이제 윤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하고 같이 다니시는 게 참 그것
갑자기 이제 원래 김기현 의원이 좀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제 함께하게 되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사진이 너무 안 좋았죠. 그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나경원 전 의원이 저런 분이 아닌데 싶었는데 이제 공개 행보할 때는 또 얼굴이 표정이 또 환해지셨더라고요. 혹시 뒷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김영남 의원님? 아유, 그 비하인드 스토리야 당사자들 아니면은 알려지지 않죠. 네.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자기적인 느낌도 들어요. 자기적이다? 그러면 뭐 하루 지났다고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확 변하는 게 좀 낯설게도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데 아니 뭐 그 광화문에서 오찬 회동했을 때 컨디션이 좀 안 좋았겠죠. 뭐. 해석을. 박주민 의원도 어차피 뒷얘기는 모르실 테니까 해석을. 뒷얘기 모르는데 표정이 예. 진짜 무슨 설명을 덧붙일 필요 없이 그걸로 그냥 너무 싫고 불편한 듯한 표정이었는데 또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또 나타나시니까 주문이 세게 들어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아니 왜냐면 누구나 다 얼굴이 왜 저 표정이 왜 이래 이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게 주문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정이 확확 바뀌면 그게 연기자지 정치인이에요. 그럼. 정치하시는 분들도 연기 잘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자, 근데 천하람 의원이 의원이 아니 지금 당대표 후보죠. 하도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표정이 메시지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천하람 의원은 연기로 보셨네요. 천하람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하고 천하람 지금 후보가 갑자기 또 두각을 올라내면서 안철수 의원하고 연대할 가능성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이 어쨌든지 강하시니까 연대가 가능하다라면 훨씬 더 큰 파급력 내지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연대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적어도 1차 투표까지 그러니까 3월 8일 날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연대 얘기는 할 리가 없죠. 애초에 금기일까요? 서로? 아니 그렇죠. 지금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열심히 해갖고 어디까지 득표율을 올리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제 사실상 컷오프가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연대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거죠. 연대는 3월 8일 날 이제 결선 투표가 도입됐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3월 8일 날 1, 2위가 발표되면서 3월 12일 날 최종 결선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그러니까 3월 8일부터 실제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3월 11일 그 3, 4일 동안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지 3월 8일 그 이전에는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기 표에 손해될 만한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거죠. 굳이 인지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한 마당에. 지금 상황 좋은데 왜 자기 스스로 찬물을 끼얹겠어요. 네. 아니 박주민 의원께는 이걸 그냥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무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제 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사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 만나서 여쭤봐요. 어떠시냐. 네. 다들 곤혹스러워하세요. 다들 곤혹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너무한 거죠. 이런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일들을 계속 하셔서 향후에도 또 이런 비슷한 사례들 이번 당대표가 경선이 끝나기 전에 또 그런 논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철수 의원도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김영남 의원님? 아니 이미 벌어졌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건 봤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좀 아니 그 정말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참모 중에 뭐랄까요 진정으로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자 하는 참모가 있다면 이번에 어쨌든 제가 뭐 앞서 농담삼아 전원의 전원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그 공정 내지는 형평에 있어서 엄정 중립의 이미지가 다소 손상된 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본심이나 진위는 어떻더라도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정말로
대통령을 잘 이렇게 보필하고자 하는 참모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 오늘 두 분이 또 법조인이시라서 주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좀 여쭤볼까 해요. 권오수 전 회장 1심 선고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뭐 이 재판부의 판단과 함께 총평까지 좀 부탁을 일단 드릴게요. 박주민 의원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이번 사건의 핵심,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소시효 살아있다. 네. 라는 거고 그 살아있는 공소시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김건희 여사도 언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가능성 열려 있고 예. 수사돼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김현남 의원님. 뭐 제가 보더라도 가장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역시 공소시효의 문제로 보입니다. 뭐 딴 거 권오수 회장이 유죄냐 무죄냐 뭐 그거는 증거 판단이야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시효 부분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공범이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공범 중에 일부가 재판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확정돼야만 다시 중단됐던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확인하는 의미가 가장 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1년여 가까이 수사할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때 수사를 했고 그때 무슨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도 대선 때까지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당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당시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네. 그걸 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조금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부터 수사를 했으니까.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검찰이 검찰 식구에게 특히 총장이었던 총장인 사람 배우자에게 칼을 날카롭게 휘둘렀을 것이다. 이거는 뭐 정권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권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도 왜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고 반면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권이 지금 바뀌었어요. 네. 1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자신 있게 종결을 못해요. 수사를 뭐 예. 무혐의다 아니면 예. 뭐 기소를 한다.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렇게 가혹하게 공격적으로 수사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정권이 바뀌면 바로 종결을 해야죠. 아무것도 없는 게 분명하면. 그런데 종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도 그대로 덮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는 그런 사건 아닌가 싶고 실제로 그래서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유의미한 진술? 김건희 뭐 여사 관련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진술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그게 보도가 됐었죠. 또 그러다 보니까 공판에 관여했던 두 검사를 갑자기 좌천성 인사를 해버리고 이런 웃지도 못할 그런 장면이 되고 있죠. 막상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새롭게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판결에는 또 판결문상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판결에 김건희 여사 이름도 안 나와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민주당 주장이 다 부서진 거다라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일부긴 하지만 그 같이 기소된 공범들 중에 전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또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만큼 관련이 없다는 걸 밝힌 재판이다. 물론 이건 법적 해석이라보다 정치적 입장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먼저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듣고 여기 계신 분 세 분 저 포함해서 다 변호사니까 네. 아니 공소장에 이제 그 범죄자로 명시되지 않은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뭐 이름이 언급된 사람 판결문에 당길 수도 있고 안 당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매번 봐왔기 때문에 안 당겼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대통령실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전주, 그러니까 또 다른 전주의 경우에 무죄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된 거 아니냐. 일단 이 논평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전주 역할을 한 거는 대통령실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건 명확히 인정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 전주의 경우에는 이제 돈만 대지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유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이나 또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이 김건희 여사는 그냥 돈만 댄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에 관여했던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아, 뭐 문자 메시지에 거론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무죄 판결 받은 이 다른 전주하고는 또 다른 역할을 한 전주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앞서 이제 그 검찰이 검찰 식구였던 사람을 상대로 뭐 좀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특히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검찰 식구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현직 검사인 사람들을 상대로 얼마나 혹독하게 수사를 했냐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변모 부장이 그때 극단적 선택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 다른 때는 몰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위 뭐 적폐 수사한다 뭐 이런저런 한 그 수사하면서 뭐 검찰 출신이라 봐준다 뭐 검사라 봐준다 그런 건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 관여를 하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팩트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인사는 그 서울중앙지검 같이 서울 지역은 3년 근무를 하면 인사 대상이 되죠. 네. 그래서 그 근무 연한을 채워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옮겨간 지역도 좌천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전혀. 한 분은 인천 가시고 한 분은 유학 가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뭐 서울 중앙 근무하다가 다시 다르죠? 수도권으로 한 번 더 옮겨갔는데 그걸 좌천 당했다? 누가 그렇게 봐요?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네. 지금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면 검찰에 그대로 계속 이거를 수사를 맡길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 재판 결과를 두고 이 결과를 가지고 특검을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낼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인 저희 당의 입장은 이번 권오수에 대한 그 유죄 판결 이걸 보면은 공소시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 있고 그 공소시효 살아 있는 부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이 된 거잖아요. 물론 양형 부분이 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나왔지만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은 보통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1심 재판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또 이 부분을 추가 수사를 하는지도 한번 민주당에서도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전에 이제 그 국정감사 때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아니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했었어요. 네네. 뭐 또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소속 의원만 169명이고 사실은 윤미향 의원처럼 이렇게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이라고 봐도 무방한 의원들까지 합치면 뭐 180석을 갖고 있는 건데 양국관리법 이런 거는 그냥 본회의까지 직행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맨날 특검 말씀은 자주 하시는데 이거는 또 사실 보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은 안 보여요. 그걸 봐서 왜 그런 쪽도 약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당 상임위에서 걷어들여서 올린 거잖아요. 법사위가 처리를 안 해주니까.
그 경우에는 그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종속수가 된 거예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법이고 법사위법에서는 뭘 하려고 그러면 조정훈 의원의 동의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만 돼요. 아니면 김도부 위원장님이 통 크게 해 주시든지 그게 안 되면 180석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진행하는. 근데 저희 당만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뭐 저희 당과 친한 무소속 의원님들 다 합쳐도 180석은 안 돼요. 정의당하고 이렇게 합치면.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뭐 설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항상 용이하거나. 좀 상황이 다르긴 아니 근데 설득 시도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서. 네, 이렇게 특검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침 공교롭게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 판결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는 또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을 했는데 이건 이제 김영남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가량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이 검찰의 3차 출석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제 출석할 때마다 그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내놓고 검사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3번 다 억울하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뭐 검사 독재 아니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비슷비슷한 메시지를 매번 이제 내놓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국민들로부터 이제 거짓말 잘한다고 평소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요런 멘트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수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정도 수사를 받는 거를 억울해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면 그동안 참 운이 좋은 분이었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제1야당의 대표이자 또 얼마 전에는 대선 후보로 대선도 치렀고 근데 이걸 좀 꼼꼼히 따져보면 이런 멘트까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의 적어도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부덕의 소치로 본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이런 안 좋은 일에 휩싸여서 지금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훨씬 좀 좋은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겪은 일이라는 게 이제 측근들도 많이 구속돼 있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금 뭐 문제가 드러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100번을 양보해서 정말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여 안 했다. 몰랐다. 네. 그래도 적어도 그러면 무능한 시장인 거는 맞지 않나요? 자,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당시에 그 측근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감 표명을 하셨죠. 그건 했고 지금은 이제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본인만 놓고 얘기를 하신 거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장동 관련돼서도 사실 소위 말하는 55 클럽 관련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제대로. 네. 그다음에 대장동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가 변경되면서 하는 이상한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이 검찰 수사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국민 대부분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총평이 아니고 기왕 이제 두 분 다 이제 법조인들이시니까 조금 법적 쟁점 하나를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가 나오면서 그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녹취록이라는 걸 중요한 증거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녹취록에는 곽상도 의원이 받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유죄될 수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녹취록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들 좀 하고 있고 결국 그 녹취록이란 걸 근거로 해서 대장동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 대장동 수사에도 이게 영향을 좀 끼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일단 제가 보세요? 보기에는 이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그 일종의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이 대단히 낮은 거로 판단이 된 거죠. 사실 네. 증거를 쓸 수 있는 거는 인정이 된 거고 증거 능력은 있지만 예. 있으나 이제 신빙성 예. 이른바 이제 법률적으로는 증명력이 높지 않다라고 본 건데 이거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가서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 의문을 좀 갖고 있었는데 수사 방향을 약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서 그 대장동에 아파트 부지를 분양하는 데 관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부지 분양이 영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한 필지는 화천대유에서 직접 시행을 했고 네? 나머지 4필지인가 5필지를 사실상 한 건설회사가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파트 부지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나올 수 없는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종의 옳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관여한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이 순수하게 그 아버지만 보고 준 돈이 아니고 예. 사실은 아들의 일정 부분 이 대장동 일당의 역할 분담에 관여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뭔가 일을 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뭐 나쁜 일에 좀 가담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그냥 아버지를 보고 아들 계좌에만 넣은 거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했던 판결에서 깨진 거 아닌가 싶어요. 박주민 의원님. 그 녹취록 보면은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죠. 녹취록상으로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돈 줘야 되는데 방법이 아들을 통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녹취록은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돈을 줘야 된다. 아들 얘기 아예 언급 없이 50개 줘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거죠.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그죠? 저도 그래서 좀 번복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납득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유지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번복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그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장동 사건 관련된 증거 녹취록이 그냥 녹취록도 있고 증명력이 파일도 막 약해지는 나오고 거죠.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고 지금도 진술만 쫓아가다 보니까 막 수사 전체가 막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데 더 흔들리겠죠. 예. 항소심에서도 이게 유지된다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면 이게 더 좋게 받아들이는가요?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당연한 일인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수사 과정만 봐도 어떠한 물증도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녹취록 자체에서도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뭔가가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알겠습니다. 이 대장동 얘기는요. 이걸로 제가 계속 여쭤보면 방송을 오늘 못 끝내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연구소로 오늘은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